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입니다. 김해 신공항이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무총리실을 산하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오늘 김해 신공항 타당성 검증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해 신공항안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렇게 되자 대구와 경북은 격앙된 반응을 보인 반면 부산, 울산, 경남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김해 신공항의 백지화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4년을 끌어온 국책사업을 번복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은 더욱 뜨거울 것 같은데요. 김해 신공항 백지화, 잠시 후 최영일의 시사 따라잡기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1월 17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욱입니다. 누군가에겐 충전이, 누군가에겐 힐링이 필요한 지금. 더욱 새로워진 아메리칸 픽업 트럭 콜로라도와 함께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파워풀한 312 출력, 압도적 공간 활용성, 리어뉴 콜로라도. 웰컴 투 콜로라도. Chevrolet, find new roads. 하고 싶은 거 멈추지 마. 좋아하는 거 멈추지 마. 관절 내 인생을 멈추지 마. 뉴마스터. 관절에 강력히 흡수되어 염증 스타. 인생은 논스타. 관절엔 뉴마스터. 부착해요. 삼형 바이오팜. ETF 미래 에셋 ETF 요즘 핫한 2차 전지 헬스케어 바이오 클라우드 투자하는 테마형 ETF 그걸 잘하는 건 전 세계에서 50조 원 넘게 ETF를 운영하는 미래 에셋 글로벌 ETF 타이거 ETF 글로벌 X ETF가 있는 미래 에셋 글로벌 ETF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아기에게 락토핏. 아이들도 락토핏. 우리 가족 락토핏. 맞춤형 생유산균. 내 몸에 필 락토핏. 종근당 건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내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 시크함을 유지하면서도 때로는 강렬한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것. 스타일리시 퍼포먼스 세단 2021년형 더 뉴 말리부 스페셜 에디션 레드라인 출시. 블랙 앤 레드 포인트에 무선폰 프로젝션까지 강렬한 디테일로 스타일을 완성하다. Chevrolet, find new roads.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 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 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 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파주 센트럴밸리 산업용지 완판 신화를 이어갈 상업, 주거, 지원용지 투자의 기회. 역세권 입지에 서울 문산 고속도로까지 남북 경협의 수혜지에서 프리미엄 투자의 중심지로 거듭날 파주 센트럴밸리. 문의 1522-0844. 11월 17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에서는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알아보는 최영일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고요. 2부는 이슈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류를 하느냐 마느냐 논란이었던 영주댐, 결국 방류가 시작됐는데요. 잠시 후에 내성천 보존의 황선종 사무국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동 MBC 창사 50주년, 6.25 전쟁 7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이 계속됩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친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네, 시사 이슈를 함께 얘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시사 따라잡기. 오늘도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정부 발표가 나왔는데요. 네. 김해 신공항이 백지화되고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기대가 살아났습니다. 먼저 이 발표 주요 내용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 그동안 총리실 산하에 이 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구성이 됐었고요. 오랫동안 검토를 했죠. 사실 지금 이 김해 신공항의 문제는 지역 민원부터 시작을 해서 중앙정부와 또 지자체 간의 갈등으로 굉장히 오래 끌려온 일입니다. 네. 길게 보면 20년 동안 엎치락뒤치락했던 사업이기도 하고,
지난 박근혜 정부 때 결국은 이제 새로운 입지를 찾는 것이 어렵다. 현재 김해 공항을 확장해서 이 영남권 관문공항으로 이제 이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묘수다 해서 이제 추진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 또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뭐 이 지역 주민들의 소음 문제부터 시작해서 환경평가, 끊임없는 민원과 거기에 대한 재검토가 있었는데 이게 또 묘했던 게 이 국토부와 환경부의 입장이 갈렸어요. 예. 환경부는 이게 확장의 문제가 있다라는 또 이 보고가 나오기도 했었고, 국토부는 또 초지일관 결정된 사업은 밀고 가야 한다. 이번 정부 들어와서도 국토부는 이 지속적으로 이 김해 신공항의 이제 확장 건설을 계속 이제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총리실에서 나서서 이 해묵은 이 문제를 결론을 내겠다라고 이제 이 숙제를 끌어안았고요. 그 결과가 오늘 나온 건데, 자, 김해 공항을 활용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사실은 매우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이 영남권의 바야흐로 국제공항 연 한 5,800만 명 정도가 출입국을 할 수 있는 규모로 간다면 결국은 새로 건설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의 주요 결론입니다. 예.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된 이제 세세한 과정들이 나왔지만 결국은 이제 이 김해공항은 확장의 한계가 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린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오랜 수건 사업인 이 동남권이라고 한때는 불렀었고 지금 영남권 이 신공항, 이 국제공항은 어디에 이제 놓여지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사실상은 이제 원점 재검토가 되는 게 마땅하겠지만 그동안 여러 입지를 놓고 이제 지자체 갈등도 있었고 또 이 타당성 평가도 다양하게 있어 왔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속도전을 내기 위해서는 가덕도 검토가 있었던 가덕도의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좀 빠른 방법일 것이다. 지금 오늘 보도들을 다 취합을 해보면요, 국토부 내부적으로는 이 새로운 신공항 부지에 대한 이제 이 선정 작업은 없을 것이고 가덕도 신공항을 바로 검토할 것으로 지금 이미 내정된 것 아닌가 하는 이제 추측 보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덕도의 힘이 부쩍 실리고 있습니다. 네, 뭐 준공 연도까지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 비판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네, 왜 이 타이밍이냐 하는 것이죠. 지금 내년 4월에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이 부산시장 재보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임기 후반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에서 이 PK 민심을 잡기 위해서 우선 단기적으로는 내년 부산시장 재보선도 있지만 그 다음에 후년은 바로 또 대선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PK 민심을 다잡기 위해서 꺼낸 카드가 가덕도 신공항 아니냐. 결국은 이제 개발 이슈가 있을 때 아무래도 지역 민심을 들썩이게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정치적인 오늘 결론이고 가덕도로 가는 것도 명약 관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야당이 이제 이 정치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네.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겠다. 자,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는요, 이것을 지금 최근에 이 감사원 발표가 나와서 지금 정치권이 시끄럽죠. 또 이 검찰에서 수사도 하고 있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이 판박이 아닌가. 똑같은 이제 과정을 거쳐서 내려진 결론 아닌가. 결국은 정치적인 결정이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고 만약에 또 이 김해 신공항의 이제 경제성 평가에서 뭐 조작이라든가 정치적인 압력이 있었다면 이것은 이제 심각하게 이 조사해야 할 문제이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선거를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 또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할 것인가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죠. 예.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우리 당도 가덕도 신공항 문제는 이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이고 정부가 이렇게 결론을 내린 만큼 거기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 그래서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좀 긍정론,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제 정치 공세. 어찌 보면 역할 분담이고 어찌 보면 이제 같은 야당에서 좀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뭐 이 많은 전문가들의 관측은 이것이 정답이 있는 싸움이 아닌 만큼 지난번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는 이제 이 공무원들이 한 440여 개의 자료를 이제 은폐하려고 했던 정황, 이것 때문에 지금 이 검찰 수사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경제성 평가 과정에
이 공무 집행 과정에 불법적인 점이 있었는지를 보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여야 정쟁이 국정농단을 닮았다. 이런 야권의 또 비판도 나오고 네. 어찌 보면 그런 탈원전 정책 자체를 검찰이 어떻게 수사로 맡겠다는 것이냐 이런 이제 여권의 비판이 나오자 검찰은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또 밝힌 바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제 정치 공세도 말 그대로 이제 이 내년 부산시장 선거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일종의 반격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제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다. 이제 올 겨울 금방 지나갈 텐데 내년 봄에 있을 이 주요 광역지자체장 선거에서 아마 대선 전초전이 벌어질 것이다. 이 가덕도 신공항 문제는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또 하나의 포석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면 되겠고요. 또 뭐 하지만 이 신공항이라고 하는 문제가 그 지역에 상당히 중장기적인 또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코로나19 와중에서 이제 항공산업도 힘들고 공항 이용률도 뭐 거의 8위를 날리는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25년에는 코로나 이전의 이제 국제 이동 또 물동량이 늘어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신공항 문제는 백년지대계로 잘 따져서 검토돼야 할 문제이고요. 선거를 둘러싼 이제 여야의 이제 전략적인 또 액션들은 우리가 함께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와 관련된 얘기일 것 같은데요. 그 내년 4월 예정인 그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벌써 후끈 달아오르는 분위기인데요. 여당 쪽은 지금 후보군이 압축되고 있습니까? 근데 지금 신공항 때문에 이제 더 달아오르게 된 셈이 됐고요. 그렇죠. 여야 하마평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 자, 당내 분위기도 좀 여러 갈래로 갈립니다. 지금 여당을 먼저 한번 짚어보면 민주당에서는 지금 당원까지 바꾸면서 서울과 부산에 후보를 내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신중한데 서울시장은 민주당은 놓쳐서는 안 될 판이고요. 부산까지 얻게 된다면 대선 가도에서 좀 청시도가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민주당 출신의 이 양대 지자체장에 문제가 터졌었는데 일단은 이 유권자들의 면죄부를 받고 홀가분하게 대선으로 지켜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찾기 위한 노력이 이제 암중모색 중입니다. 서울시장의 물망에 오르는 인물은 지금 1순위로 본다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입니다. 청와대가 지금 12월 다음 달에 이제 연말 개각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아마 장관직을 내려놓을 가능성이 이제 매우 크고요. 이 장관직에서 내려오면 뭐 바로 서울시장 후보가 될 것이다라고 관측해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또 아무래도 여성 후보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또 오랫동안 서울시장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왔다. 지명도가 높다. 또 장관직이 돼서는 추미애 장관이 뭐 여러 가지 야당에 지금 집중 호화를 받았는데 경제 분야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드러났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박영선 장관이 유력 후보고 여기에 대항마로는 이제 지난 당권 도전을 했다가 상당히 좀 선전을 했지만 당권 주자로서는 실패를 한 박주민 의원. 근데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 지명도를 높이고 있다. 또 어떤 혁신의 아이콘이 됐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뭐 박주민, 박영선 외에는 또 어떤 인물이 있겠는가? 자, 우상호 전 원내대표도 아마 근일 내에 빠르면 내일이라도 지금 이제 서울시장 도전 선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이 3파전에 새로운 다코스가 있겠는가. 이제 본선 진출 가능성은 낮더라도 이 서울시장 선거라는 큰 판에서 한번 자신의 이제 지명도를 이제 높여보려고 하는 또 주자가 있겠는가. 그래서 최소한 3파전 플러스 알파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야당의 경우에는 우선은 서울시장 후보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요. 지금 내부에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그런데 이제 무상급식 때문에 이 서울시장을 내려놓았던 입장인데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서울시장을 거머쥘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있지만 지명도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한번 도전했지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고배를 마셨던
이 나경원 전 의원이 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과연 본선 진출할 수 있을지는 고민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많은 접촉을 하면서 예. 지금 이제 본인은 의지를 불사르고 있는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2명 정도의 이제 유력 주자와 나머지는 당 외에서 영입할 가능성. 그건 누구냐 하면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있는 거죠. 네. 만약에 이제 선거 연대를 하거나 아니면 안철수 대표 최근에는 합당을 이제 암시하는 해체 모여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신당 창당은 아니고 혁신 플랫폼으로 모이자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혁신 플랫폼이 뭐냐 도대체. 결국은 이제 뭐 당대당 통합이든 제3지대 해체 모여든 함께 이 부분에서 좀 힘을 모으자는 얘기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안철수 이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과 선거연대나 아니면 이제 사실상 이제 합병을 하면서 새로운 이제 추진을 또 동력을 만들어내지 않겠는가 하는 관측도 있습니다. 부산은 지금 오히려 이 민주당이 열세죠. 부산 민심은 일단 야성으로 좀 기울어져 있다고 많은 선거 전문가들이 보는 가운데, 예. 지금 김영춘 이제 전 장관 정도가 좀 이제 유력 주자로 나오고요. 또 김혜영 전 최고위원도 부산에서는 그래도 중도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이 이미지가 나쁘지 않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고, 지금 문제는 춘추 전국 시대를 방불케 하는 게 바로 이제 국민의힘의 후보군인데, 네. 사실상 10여 명이 넘고요. 시민 후보를 선출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 당심 민심의 배분에서 지금 국민 여론조사를 80% 넣기로 했거든요. 20%만 이제 당원들의 투표로 결정을 하는데, 이 부산 유권자들의 어떤 그 오디션 방식으로 흥행몰이도 하면서 최적의 후보를 뽑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뭐 서병수 전 부산시장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현재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또 재보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좀 이제 문제가 있다. 사실 뭐 장제원 전 의원도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었습니다만 불출마 선언을 이미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좀 중량급 인사가 없다. 김무성 전 의원도 거론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인지도 측면에서는 의외로 민주당에서 사실은 국민의힘 이 정치인으로 지금 건너간 이현주 전 의원도 또 이제 상당히 유망하다. 여성 후보를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찾기 어렵기 때문에 이현주 전 의원도 유력하지 않겠는가. 사실 추추영국 시대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부산시장 후보가 최종적으로 누가 될지는 아직 확정적이지 않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상당히 흥미롭게 반전의 이 묘미가 있는 그러한 이제 이 경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조만간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사과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어떤 의도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이 담길 걸로 보입니까? 네, 이미 이제 중도 표를 좀 얻기 위한 확장성 행보의 일환이죠. 그리고 과거에 좀 이제 강성 우익 이미지를 털어내고 합리주의로 가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계속 이제 중도로의 어떤 전진을 이야기해 왔고, 네. 그리고 또 일전에는 이제 이 광주를 방문해서 또 호남 행보도 많이 하면서 5.18 추모탑 앞에서 또 무릎을 꿇는 이제 이 그렇죠. 사죄 퍼포먼스도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쉽지가 않은 게, 이명박 전 대통령, 우리가 최근에 봤습니다만 17년이라는 장기 투옥이 된 상태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구속 수감 상태에서 마지막 대법원의 이제 파기환 송심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만간 형이 확정될 텐데, 그런데 당내에서는 아직도 이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이제 강성 보수 성향의 지지층들이 적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의 잘못에 대해서, 특히 박근혜 정부 이제 탄핵에 대해서 탄핵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내놓게 되는 시점에서 당내의 핵심 지지층이 이탈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지금 국민의힘, 뭐 과거의 새누리당부터 이 자유한국당,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으로 와 있는 상황에서 또 이제 이러한 지지층에게 어필하는 정치인, 전현직 의원들이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지금 뭐 미국에 지금 가 있고 계속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이제 민경욱 전 의원도 있고, 네.
춘천에서 이제 이번에 낙선한 김진태 전 의원도 있고 아직 이제 강성 정치인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찌 보면은 이제 당권을 위임받은 임시적인 역할인데 이렇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당의 정체성을 건드리는 사과를 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지금 항의가 이미 내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재보선과 내후년에 대선을 바라보고 선거에 이겨야 하는 게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이기 때문에 과감한 결단을 해서 어찌 보면은 강성 보수층과 절연을 하더라도 중도로 나가는 중원을 점령하는 행보를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것이 패착이 될지 예. 혹은 당내 저항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과를 접을지 이게 상당히 관심이 되는 부분인데 일단 주호영 원내대표까지도 조만간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사과가 예고돼 있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예. 아마 이 과정은 이제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조금 지켜보면 이 파장이 보수 내에서 어떤 또 새로운 이제 역학구도를 창출하게 될지 혹은 이제 패착으로 향후에 입증이 될지 네. 좀 굉장히 중대하고 민감한 문제인데 또 어느 수위에서 나올지도 지금 궁금한 한 대목이고요. 네. 이 여야 정치권의 새로운 파장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아볼까요? 네. 현재 여야가 기싸움 벌이고 있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이건 어떻게 네. 흘러갈까요? 지난주 13일 금요일에 이미 공전하고 끝났고요. 네. 지금 이제 내일 18일 수요일에 지금 이제 3차 모임이 예정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서 복수의 후보가 추천돼서 대통령에게 이제 재가를 요청하는 요청이 올라가야 한다. 데드라인이 내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국민의힘은 아니 우리가 지금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공수처장을 뽑겠다. 중립적인 공수처장을 뽑겠다고 참여하고 있는데 왜 법 개정을 자꾸 운운하면서 압박을 하느냐. 시간보다도 이 공수처가 잘 출범하려면 초기에 올바른 이 초대 공수처장을 뽑는 게 더 중요하다. 시간보다 검증이다. 그리고 이제 신중함이 더 중요하다. 속도전이 중요하다. 이제 여당 입장이고요. 이제 지금 이제 대립하고 있죠. 네. 내일 공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미 발의돼 있는 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여야의 모처럼에 지금도 그렇게 잘 협치를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다시 국회는 격돌 상황으로 돌면서 지금 예산 국회이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 심사에 오히려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는 위험이 있지 않은가 하는 관측이 나오는데 일단 내일 야당이 좀 한 발 물러서서 그래도 10명의 후보 중에 2명을 이제 고르는 거니까요. 이 과정에 협조를 하게 될지 아니면 이제 결국은 이 공전하면서 야당의 시간 끌기에 대해서 좀 경로하는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이 개정 법안을 처리해서 이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초대 공수처장을 뽑게 될지 이게 내일 아마 큰 분기점이 결정될 것 같거든요. 네. 또 이제 여당이 한 발 물러나서 11월 말까지로 지금 기한을 애초에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두 번의 회의가 더 진행될 가능성도 지금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일 3차 회의가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시사 이슈를 함께 알아본 시사 따라잡기였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펀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선생님, 전 보건의료인이 꿈인데 좋은 고등학교 있나요? 잊고 말고 안동의 보건간호 특성화 학교인 예일메디텍 고등학교가 있지. 예일메디텍 고등학교는 남녀공학으로 보건간호과 2개 반을 모집한단다. 남들보다 일찍 준비한다면 너의 꿈에 날개를 단 거지. 예일메디텍 고등학교. 갑자기 일을 그만두라고? 왜? 전화해봐 1577-2260 월급을 깎는다고? 말도 안 돼. 일하다가 다쳤다고? 괜찮아?
전화해봐 1577-2260 당신 곁에 생각보다 큰 힘. 민증노총. 가톨릭 상지대학교에서는 성인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평생 직업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자격증 취득에 수강료 할인까지 다양한 혜택과 함께 가톨릭 상지대학교 평생 직업교육과정으로 멋진 미래를 만들어 보세요. 교육생 모집 문의는 851-3007입니다.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6시 31분 30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영주댐 방류에 대한 논란이 많죠. 댐 건설 당시부터 내성천 환경 파괴를 이유로 반대가 거셌고요. 건설된 이후에도 여전히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방류를 둘러싸고 논란이었습니다만 결국 방류가 시작됐는데요. 끝까지 방류를 반대했던 내성천 보존의 황선종 사무국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 11일부터 영주댐 방류가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영주시와 시민단체 반대가 많았는데요. 어떻게 합의가 된 겁니까? 네. 영주시와 주요 관변단체들의 입장에서 농업 용수를 위해서 초당 3톤 정도, 3톤 내외의 방류량을 줄여서 내년 1월 말까지 33% 농업 용수 유지가 되면 되겠다 해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내성천 보존회에서는 여전히 방류에 반대라고 하던데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네, 이번에 방류의 문제는 농업 용수의 문제가 아니고요. 현재 댐의 안전성을 조사 평가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중에서 중요 점검 항목인 최고 수위에 도달한 후에 3개월간 유지하는 시험을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조사 평가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조사 평가가 될 때까지는 방류를 반대한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방류를 반대했고 11일 협상에서는 결렬되었고 11일 날 강제 방류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예. 영주댐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문제를 또 제기하셨는데요. 안전을 우려할 만한 징후로는 어떤 점을 들 수 있을까요? 네네. 영주댐의 안전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이미 2014년에 이제 공사 인부들로부터 이제 물이 샌다. 준공이 될 수 없는 댐이 되었다. 이제 이런 소문이 있었고,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을 해서 환경부, 감사원, 영주시 의회에다가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6년 준공검사 때에는 준공검사 착수 이틀 만에 물이 새는 용출 지점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또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는 수백 곳에 이제 균열이 확인이 되어가지고 또 이제 언론이 크게 이제 회자되어서 이제 문제가 되었는데요. 현재에도 이제 댐 방류구 아래쪽에 가면은 물이 새고 있고 또 그리고 균열도 계속 진행 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예. 아직도 미준공 상태죠. 네네. 예. 두 차례에 걸쳐 준공검사에서 불합격이 됐는데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네네. 댐이 준공이 되려면은 준공검사에 합격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수자원 공사법에 의해서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검사를 하는데요. 영주댐의 경우에는 2016년 7월, 2017년 7월 두 차례나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수공에서는 안 했다고 얘기했다가 또 확인했다고 얘기를 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당시에 두 번 모두 18%에서 방류를 하고 19%에서 수위에서 방류를 했기 때문에 검사를 사실상 포기하고 준공 검사가 안 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수자원 공사에서는 영주댐은 구조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그 문제는 수자원공사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진단을 했는데요. 그것은 건설기술진흥법, 시설안전법,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방침 이것에 의한 진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담수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영주댐에서는 아직 사업이 지금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공검사에서 합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일반적인 법률에 의한 진단은 의미가 이제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한 것으로 평가될 수 없고요. 그래서 지금 수자원 공사에서는 이 세 개의 법에 의한 것을 마치 준공 검사를 가능한 것처럼 지금 주장하고 있고 이것을 핑계거리로 삼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주댐을 하루빨리 정상 가동해서 영주댐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댐 수량이 세계 7위입니다. 댐 밀집도 순위에서는 세계 1위가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나라 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관광 자원이 될 수 없는데요. 영주 분들은 이 희귀한 모래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가까이서 접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나 또 반대로 또 댐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댐의 가치가 더 높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는 이제 일부 분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영주 시민들 대부분들은 희귀한 모래강 그 모래강의 안다운 그런 전경들이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영주댐 건설 이후에 내성천의 환경 파괴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네네. 지금 내성천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래강이 상실되었다는 겁니다. 세계에서도 희귀한 이 모래강이 영주댐으로 인해서 완전히 상실되어서 100km 구간 전체가 이제 옛 모습을 찾을 수 없게 되었고요. 수질에 있어서도 지금 칠구수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공업 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고, 그다음에 생태 문제에서도 1급 수종, 2급 수종은 사라지고 3에서 5급 수종 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특히 이제 신수마자가 멸종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영주댐을 해체하고 내성천을 되살려야 한다. 이런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네, 환경 측면에서는 정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또 고장에서 또 내성천을 지켜본 입장에서도 당연한 얘기고요. 근데 영주댐 문제는 아마 이제 기술적인 문제로 철거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성 문제 이 부분은 하류 쪽의 주민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될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내성천 보존의 황선종 사무국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내일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도연 씨. 네, 오늘 오후까지만 해도 우리 지역 먼지 농도가 많이 짙었습니다. 특히 문경이 84, 상주가 111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단계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지금은 거의 다 회복된 상태입니다. 남풍이 먼지를 밀어내면서 지금은 미세먼지 수치가 55 마이크로그램 그리고 초미세먼지는 32 마이크로그램으로 대기질 보통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기질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현재 안동 영양 지역으로 구간 빗방울이 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비는 비구름 동반한 저기압이 느리게 이동하면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비가 오락가락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예상되는 우리 지역 비의 양은 5에서 10mm 정도 나와 있고요. 이후 모레는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제법 강하게 내릴 수 있으니까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비가 지나고 나면 다시 겨울바람이 불며 추워지겠는데요. 주말에는 안동 기준으로 아침 기온이 1도 선으로 뚝 떨어지겠고요. 이후로는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오면서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그리고 목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1도, 영하 2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이후로도 찬바람 부는 날들이 계속되면서 이맘때 가을 날씨, 늦가을 날씨, 초겨울 날씨로 돌아가겠습니다. 내일 기온입니다. 안동 아침이 11도 나와 있고요. 한낮에 20도까지 오릅니다. 의성, 예천, 상주는 아침 10도, 한낮에 21도 예상되고요. 문경이 10도에서 18도 분포, 영주공항은 아침 11도, 한낮에 19도 예상됩니다. 성송 영양은 9도에서 21도 분포 예상됩니다. 문경 현재 기온 13도, 습도는 99%입니다. 날씨였습니다.